안녕하세요, 훈훈쌤. 네, 안녕하세요. 월간 혼훈 리포트 PD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바빴죠. 이게 2025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PD님도 오셨고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새로운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고 또 지금 또 3월이잖아요. 학교도 개강을 했고 이것저것 저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제가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법학자 훈훈이 인사이트 월간 훈훈이를 네.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것도 좀 미뤄져서 이렇게 3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미뤄지신 이유가 혹시 아파트 보러 다니시는 것 때문인가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뭐 경매 강사도 오래 했고 재테크 강의를 거의 7년 동안 거의 매달 해와서 당연히 유주택자 네.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본 주택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무주택자고요. 아, 진짜요? 저도 2020년도에 막차를 탔어야 되는데 네. 그때 못 타고 네. 다른 분들이랑 비슷한 상황이겠죠. 더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이 2배가 오르는 이 장세를 사실은 즐기질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또 시드를 주식에 쓰기도 해서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조금 아쉬움이 좀 큽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아파트 값이 정말 많이 오른 이 상황에서는 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렇다면 1년 사이에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 때문이시죠. 우리 북카페 세모 때도 나랑 같이 사진을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사진을 찍었었던 네. 오 시장님. 네. 그때 토지 허가제를 작년에 잠깐 풀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지방에 있었던 많은 자산가들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왜냐면 지방에 이미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토지 허가제를 잠깐 풀었었거든요. 그때 마구 들어오면서 아파트 값이 그 당시에만 한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30%. 그래서 보통 12억, 13억 하던 아파트들도 지금 그때 뛴 거가 아직 안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네. 18억, 20억 가까이. 네. 그래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래도 뭐 오시아 사랑합니다. 저는 나중에 광진구청장을 네. 꼭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요즘 무주택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연끌해서 사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이제 주식 강사를 7년째 하면서 네. 경매 강의를 많이 못해서 제가 지금 부동산 전체적인 트렌드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네. 실거래가가 확실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꽤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를 유예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게 5월 8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일부분은 나오곤 있어요. 다만 안 팔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보유세를 올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버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급전이 좀 필요하거나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5월 8일까지는 잔금 다 치르고 등기까지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월이잖아요. 벌써 네. 3월 달에도 일부분 뭐 압구정이나 이런 데는 8, 9억 떨어진 매물들 나오기도 하고 약간은 떨어지곤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전체적인 상승장 자체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서울 전체를 토어제로 묶다 보니까 네. 그 외곽 지역인 구리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뭐 무주택인데 무조건 서울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재명 정부 정권 하에서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질 일은 없어서 저도 타이밍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월세로 한 1년 정도는 아파트를 살다가 그러다가 좀 뭐 정권 교체기라든지 이렇게 레임덕이 좀 오게 되면은 그럼 그때 좀 가격이 조정되게 되면 그때 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을 좀 물어볼게요. 요즘 코스피가 5,500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불과 몇 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였는데 네.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포모. 저도 주식 강사인 저도 포모를 느낄 정도로 네. 오늘만 해도 사실 외국인 수급은 아예 안 들어오고 개인 수급만 있는 상황인데 네. 개인 수급만 좀 장을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도 또 SK 하이닉스는 6%가 올랐거든요. 네. 물론 SK 하이닉스는 저도 얼마 전에도 130만 원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쳐도 오늘 같은 시장은 정말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개인 매수세밖에 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미국 이란 리스크는 해결되지 않았고 주말 동안에는 또 환율도 1,600원 돌파했고 그러니까 리스크들이 너무 많은데 무작정 아무리 실적주라고 해도 사기에는 좀 애매한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이렇게 느낄 정도면은 아무래도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런 포모를 느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처럼 포모가 오는 장세에는 뭐 연끌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크게 떨어진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지금처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청산이 되게 된다면 선물을 하셨거나 CFD 계좌처럼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는 분들은 이번에 하락빔 나왔을 때 대부분 다 청산이 됐을 것 같고, 그래도 아직은 신용예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반대 매매를 나갈 거면은 반등이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틀 떨어지고 3일째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네. 털리지가 않았거든요. 네. 차라리 3일, 4일 정도 급락을 해서 지수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밀어버리면 그때 털릴 사람들은 다 털고 나서 오히려 좀 깔끔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도 너무 영리하니까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 또 저가 매수에 들어오게 되고 네.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보다도 더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시중에 지금 자금이 많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대책으로 좀 쪼이고 있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특히나 ETF, 코스닥 ETF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ETF로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 또 아직까지도 이런 주식 예탁금이 11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역대 와.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좀 버티고 있는 장세인 거는 맞아요. 다만 뉴노멀인데 결국엔 새로운 기준이 어디까지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뭐 저야 지금 주식이 7년 차지만 20년 30년 되신 분들도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세기 네. 때문에 기준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답답할 테지만 뭐 전문가들도 답답한 거는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과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참 기준점이 없는 장세인 것 같아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어쨌든 반도체는 실적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급등을 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GTC가 오늘부터 네.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최태원 회장이 최초로 참여했다고 해서 그 제로로도 6%나 올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이 네, 이렇게 6%나. 그런 제로로 6%나 올랐다는 것 자체가 참 혼동스러운 장인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급등과 급락 이후에 지금은 조금 박스권장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긴 하거든요. 다만 제가 하나 주목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뭐 나머지 자금들을 좀 투여하려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매매도 하지 않아요. 매매도 하지 않고 관망을 하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나 좀 박스권이 좀 더 단단해지기를 그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했었던 말들조차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개인 투자자, 정말 초보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앞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마디로 간결하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네. 유튜브 채널 훈훈한 경제학교를 구독해주세요 라고 어떡해.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최근에 훈훈한 경제학교 콘텐츠 시작하셨잖아요. 어떤 채널인가요? 제가 이미 유튜브 네. 채널을 4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새로운 PD님과 함께 훈훈한 경제학교를 새로 오픈을 맞습니다. 했고 네. 지금 한 달 만에 3,000명 가까이 와. 지금 모였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다라는 수요를 느꼈고 네. 다만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주식 기초 강의가 있지만 좀 네. 너무 산발적인 것 같아요. 기초 처음부터 말 그대로 뭐 재무제표, 재료, 차트까지 완벽하게 영광으로 돼 있는 강의는 저는 아직 찾지는 못했거든요. 좀 산발적으로 이 강의했다 저 강의했다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네. 제가 기초부터 저는 어쨌든 주식 강의로도 2,000명 이상 가르쳤으니까 네. 기초부터 차트 완료까지 네. 전체적인 사이클을 한번 제 채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요. 연세가 많으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핸드폰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MTS로만 네. 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주식 강의가 되지 않을까 우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6시에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강이 올라갔고 내일인 화요일에도 또 3강이 올라가고 네. 금요일에 4강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만 한 달 반 정도 동안 다 올라가니까 그것만 다 보셔도 또 거기에 또 댓글이나 이런 걸로 질문하시면은 충분히 기초가 단단한 투자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런 내용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유료던데 혹시 유료로 진행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100% 지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 초급 강의, 무료 강의만 다 보셔도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실적주를 어떻게 고르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훈한 경제학교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저는 오프라인 훈훈한 경제학교를 네. 실제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이나 뭐 금산에도 업장이 있지만 그런 데서도 가끔씩 교육을 하고 또 금산의 업장은 굉장히 큰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천 명도 들어올 수 있는 규모라서 거기에서는 이제
캠프, 여름 캠프식으로 경제 교육도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에 임업 교육도 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네, 왜 갑자기 임업을 공부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농업 교육은 다 이수를 해서 지금 무드림 농장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무드림 농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는 20만 평의 산인데 이제 저와 어머니하고 이제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산을 좀 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농업이든 임업이든 사양 사업이 된 지가 오래잖아요. 네. 뭐 물론 일부 분홍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저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정말 많이 했죠. 중앙부처 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스타트업 육성하는 사업들도 다 하고 졸업하고는 했는데 그래도 임업은 또 완전히 다른 결이 다른 분야거든요. 네. 근데 임업에 대한 혜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서울에서 있지만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70%는 산이잖아요. 네. 근데 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산화탄소 문제나 이런 데도 심각성을 느끼는 것처럼 지구의 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산에서 발생하는 많은 산소들이 그런 것들을 저해시키기도 하고 저감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에 조금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탄소 거래 제도라든지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혜택도 받고 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산들도 개발을 하고자 임업 후계자 교육을 받고 있고요. 네. 내년에는 이제 독림가라고 해서 좀 더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또 제도가 있어서 이제 그것까지도 교육을 이수해서 제대로 네. 무드림 금산을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원 사업이 많다고 하시고 계신 건데 그럼 실제로 체감이 되나요? 체감이요? 네네, 실제로 이런 정책이 내가 활용할 수 있구나, 조금만 더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 부분이 체감이 되시는데. 저도 뭐 청창사도 졸업을 했고 네. 정부 중앙정부 지원 사업도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스타트업 지원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농업이나 임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없는 편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에 계신 분들도 임업의 범위도 굉장히 넓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남양주나 뭐 양평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들도 다 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네. 얼마든지 이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원 제도들이 있어서 네. 좀 잘 알아보시고 오히려 애매하게 그냥 도시에서 자영업 할 바에는 그렇게 임업이나 농업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이 농업이나 임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1차 생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융복합 사업들도 있어서 본인이 뭐 이런 6차 산업, 그러니까 결국엔 서비스와 1차 생산을 좀 적합시켜서 뭐 라이브 네. 커머스로 판매한다던가 이런 지원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애매하게 도시에 있을 바에는 농업 또는 임업 지원 사업을 받는 게 훨씬 더 낫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도 기여를 하는 거고 네. 또 많은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미래가 더 보장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임업이나 농업 지원 사업을 검색하셔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상담 받아보고 알아보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야, 임업, 뭐 농업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역시 훈훈한 경제학교의 채널을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왜냐면 훈훈한 경제학교에서도 네.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콘텐츠를 자주는 아니지만 그 시즌이 네. 되면은 1년에 네. 한 두세 번 정도는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제가 했었던 뭐 청창사, 예창패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농업 또는 임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그 가이드라인 드릴 테니까 그런 거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부 지원 사업으로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저는 한 4년 동안 3억 가까이 수령을 했고 근데 사실 저보다 많이 받은 사람 네. 훨씬 더 많아요. 그때 나는 솔로 나왔던 그 영수님 그런 분들은 네네. 한 15억 이상 받았거든요. 물론 어떤 규모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고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충분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나라에서는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1차 산업에 대해 인재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거니까 네. 충분히 뭐 활용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훈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무드림 베이커리 카페 근황 어떤가요? 뭐 잘 되고 있는데 연말에 비해서는 1, 2월이 확실히 비수기긴 해요. 네. 특히나 무드림 금산 같은 경우는 정원 카페잖아요. 겨울에는 사실 뭐 꽃이 안 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수국을 약 500주 정도 심었고 다가오는 4월, 5월을 대비한 여러 가지를 작물들을 좀 심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원 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0년 이상의 계획을 갖고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번 올해 5월 달에는 무드림 금산이 대전에서 제일 가는 수국 카페로서 이름을 날릴 거예요. 그래서 수국이 피기 시작하는 이제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엄청난 수국들이 있는 포토존 카페로 커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9월, 10월부터는 또 핑크밀리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피니까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곳이라고 보고 있고 무드림 건대점과 대전점 같은 경우는 지금 빵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빵을 생산하고 있고 지금 뭐 소금빵 맛집으로도 이미 키워드가 좀 잡혀서 건대 소금빵 맛집으로도 2등이 잡히거든요. 무드림이.
네. 그래서 그렇게 잡히고 있어서 뭐 조금씩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분들한테 추천을 하시나요? 도망가! 아니, 안 빨리 그래도 도망가! 제가 최근에 안돼 네, 도망가. 어떤 릴스를 보니까 이제 자영업자분들을 좀 비교해서 어떤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던데 특히나 카페 쪽은 어렵다고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비추고요. 일단 네.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근데 망한 프랜차이즈를 인수받아서 무권리로 받는 거는 괜찮지만 아예 그런 없는 곳에 인테리어비 다 들이고서 뭐 가맹비 다 들이고서 한 1억 2천 3천 들여서 들어갈 가치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확실한 콘텐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대전점만 해도 어쨌든 인테리어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빵하고 휘낭시에가 수준급이잖아요. 그래서 네. 뭐 리뷰들 보면은 정말 이런 휘낭시에 이런 소금빵 처음 네. 먹어봤다라는 그 정도 기본기가 안 잡혀 있는 곳이라면 네. 저는 아예 브랜딩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예전처럼 애매한 포지션으로 카페 창업하는 거는 네. 지금 뭐 저가 커피가 뭐 2,500원, 3,000원짜리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근데 오히려 좀 제대로 꾸며서 고가 전략으로 가던, 저희만 해도 지금 다 5,500원, 6,000원씩 아메리카노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어쨌든 상위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차라리 고급화 전략이고 고급 품질로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처럼 이제 베이커리를 하든지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야지 그냥 할 게 없어서 창업하는 거는 정말 비춥니다. 정말 비추고 차라리 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네. 전략으로서 카페를 이용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정말 저는 비추다. 차라리 뭐 술집을 해라. 술집은 마진율이라도 높으니까 그게 낫다고 봅니다. 네, 오늘 진짜 주식부터 부동산, 자영업, 임업까지 정말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요즘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신 뭐 감정이나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벌써 7년 동안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제가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아까도 말을 네네네. 했는데 어떤 게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2년 전만 해도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등할지도 몰랐고, 2년 전이 아니라 불과 작년 7월만 해도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코스피 6천을 우리나라가 돌파를 하고 이런 걸 또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벌써 이렇게 된 지가 3개월이 되다 보니까 네. 하나의 이것도 기준이 됐잖아요. 네네. 이제는 5천을 바닥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네. JP모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뭐 15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급변하는 시대고 기준점을 본인이 잡지 않으면 네. 참 휘둘리기 쉬운 시대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동안 재테크 강의를 해오면서 저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읽는 눈들을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고 저의 기준점을 좀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포모를 어떻게 보면 좀 덜 겪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작년에 무드림 베이커리 짓는데 10억 들어갔잖아요. 총. 네. 그거 안 듣고서 사실 주식으로 벌었으면은 10억 이상 저는 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 수익률이 80%가 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10억이나 굳이 여기다가 막 산에다가 돈을 쏟아부어가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가치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주식에 대한 포모 안 부러워요. 안 부러운 거 맞으세요? 부러워요. 네. 주식이나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에 대해서는 네. 예상을 사실 못했는데 네. 그래도 언젠가 또 나에게 그대로 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좀 원칙을 세워서 이거는 진짜 뭐 가치관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 그 설사 시골에 카페를 짓건 시골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오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네. 개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수반된 토지들도 다 공시지가도 오르게 되고 뭐 실제로 실거래가 뭐 거래 자체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후에 또 디벨롭이라는 건 추후에 또 어떤 적절한 상태를 만나면 또 좋은 가격에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안에서도 어쨌든 저는 사실 농장을 오랜 기간 동안 소유를 가족들이 해가면서 크게 수익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저는 매달 그래도 뭐 한 순수익으로 7, 8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주식의 연금과 같은 주식에서 매달 배당금으로 7, 800 나오려면 한 15억, 20억 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서도 주식처럼 폭락은 없는 그런 모델을 생각을 해서 농장에 카페를 짓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기준점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뭐 산다, 남들이 얼마 벌었다랑 자기를 비교해가면 사실 끝도 없거든요. 뭐 저도 나름대로는 주식을 좀 한다고는 하지만 뭐 제 주변에도 몇십억 벌었네 이런 소리 들으면은 풍부가 온단 말이에요. 나 뭐 했지 그러면?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벌으신 분들도 더 욕심부리다가 한순간에 올해
올해 초에 이더리움 좀 난 것처럼 모든 걸 다 청산당할 수도 있는 거고, 제 아는 분도 몇십억 있었는데 그거 이더리움으로 다 날렸거든요. 약간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사실은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본인의 가치관에 어떤 투자가 맞는가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달 이렇게 뭐 대단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7년차 지금 재테크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메시지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영상을 통해서 이 법학 자원은 인사이트에도 남겨드릴 거고, 제가 앞으로도 저도 뭐 부동산을 언제 살 건지, 또 부동산 알아보는 과정, 뭐 인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뭐 젊은 부자들이라든지 법학자 훈훈이 채널, 뭐 주식 아티스트 이런 곳에도 계속 올릴 거니까, 이런 것들만 잘 따라와도 그래도 웬만큼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오늘 인사이트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에 마인드까지 설명해 주심으로써 구독자님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그럼 또 뵈는 건가요? 네, 다음 달인 4월 달에도 네. 법학자 논의 인사이트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